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7월 5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 지문 읽기에서 islan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스펠링에 S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Iceland라고 잘못 읽으셨으면 감점. Island. S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Island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Broadwalks라는 단어에서 walks의 L도 소리가 안 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works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walks L 소리 안 내서 읽으시는 게 중요했겠고요. 2번 지문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managerial 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manager처럼 발음을 시작해 주시고 manager 있잖아요. 여기서 manage G 하고 really 할 때 real 그 발음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managerial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report 이라는 단어가요. 레포트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장에서 회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report입니다. 언제나 report. product 제가 예전 후기에서 한번 명시한 적이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워낙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product 말고 product 이렇게 발음을 해 주시고요. Part 2, 사진 묘사에서는 공원스럽기도 하고 뭐 광장스럽기도 하고 이런 장소가 나왔는데 이 한 문장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는 첫 문장인데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어디 하고 어디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장의 굉장히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공원 같기도 하고 광장 같기도 하고 이랬을 때 공원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만점, 광장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만점. 그 이유는 that appears to be 라는 부분 때문인데 that appears to be 어디 라는 의미는요. 마치 어디처럼 보이는 이렇게 약간의 추측이 들어간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that appears to be 어디 자리에 공원 들어와도 되고 광장 들어와도 되는 이런 첫 문장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눈에 띄는 행동들은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누가 뭐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 하고 A가 B를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저 뒤쪽에 누군가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이런 애들 다 자주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표현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할 때 pointing at 무엇 pointing at 무엇 하시는 거고 A가 B를 바라보고 있다.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뭐 쳐다보고 있는 사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은 너무 자주 나와요. looking at, 무엇? looking at, 누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누가 벤치에 앉아있다 할 때는 sitting on a bench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art 3,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자전거 관련 질문들이 쫙 나왔는데 뭐 평소에 나오는 질문 유형들 있잖아요. 뭐 얼마나 자주 타니, 최근에 언제 탔니, 자전거 가게 최근에 간 게 언제니 이런 자전거 관련 문제들이 쭉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Part 3에서 어떠한 주제가 출제되었을 때 나 그 주제가 싫어요. 나 그 주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쭉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해본 적 없어도 해본 적이 있다고, 본 적 없어도 본 적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시작해 주셔야 뭔가 훨씬 더 잘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4번 문제부터 벌써 자전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자전거 한 번도 타본 적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뭐 추가 문장으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웬만하면 한 적이 있다. 웬만하면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Part 4는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개가 또 나왔습니다. Time schedule이죠. Part 4 이 정보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실게요. 7번 문제에서 workshop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workshop의 날짜 그리고 시작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workshop이라는 단어는 가장 끝줄에 들어가 있었죠. 7번 문제는 90% 이상이 제일 위에 날짜, 시간, 가격 이 가장 위에 있는 정보 혹은
제일 첫 번째 스케줄, 제일 마지막 스케줄 이런 거 위주로 7번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날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이틀 동안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서는 첫 번째 날짜에 첫 번째 스케줄, 마지막 스케줄, 두 번째 날짜에 첫 번째 스케줄, 마지막 스케줄 요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준비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8번 문제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나왔죠. 가격. 하루 가격이 나와 있고 이틀 다 참여하면 얼마다. 물론 이틀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8번 문제는 주로 이거 맞니?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 아니다. 이게 8번 문제의 유행이잖아요. 트렌드이죠. 그래서 가격이 하루 가격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7번 문제에 나오는 거고 8번 문제는 하루 가격이 얼마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가격 아니고 이 가격이다. 이렇게 정보를 정정해줘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8번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루만 참여해도 이틀 가격 내야 되니? 이런 질문. 답변은 어떻게 하죠? 하루는 얼마고 이틀은 얼마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9번 문제는 이제 준비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를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9번 문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두 번째 날짜 이렇게 있었고 겹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겹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blog 이라는 단어가 두 번 보여요. social media 라는 단어가 두 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을 봤더니 사람 이름 1번, 사람 이름 2번, 사람 이름 3번 보이시죠? 네, 사람 이름 3번이 똑같은 사람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사람 이름 4번을 봤더니 그 사람도 똑같은 이름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 9번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 지금 이번 주 시험에 뭐가 나왔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중에 아무것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듣기에 이제 들릴 수 있는 단어가 뭐 있냐면 blog이라는 단어, social media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 3번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3이 하는 모든 세션을 다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 4번이 하는 모든 세션을 다 얘기해줘 이렇게도 나올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험에는 blog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가 나왔으니까 그거 두 줄을 읽어주시면 됐었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Part 5, 10번 문제에서는 기존 유형이 나왔죠. 전화기 사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호텔에서 청소를 막 할 거 아닙니까? 이 청소 제품 사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청소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그래서 매주 이런 시험을 저를 통해서 경험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매주 시험을 보시지는 않잖아요. 계속 저를 통해서 경험을 하실 때 이 매주 시험에 대한 해결책 하나씩은 보는 족족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 제품이나 이런 거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제가 좋은 해결책 하나 드릴 테니까 잘 챙기세요. Purchase cheaper items from now on. 지금부터 조금 더 싼 제품을 사자. 이 해결책 하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듣기가 그렇게 빠르게 나왔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Part 6 마지막 파트인데 Part 6 Question 11 질문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죠. 네,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험을 볼 때 문장을 만들 때 문장에는 뭐가 필요하죠? 주어가 필요하죠. 뭐 주어 이외에도 동사,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주어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competition을 주어로 잡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은 뭐를 할 수 있다? 경쟁이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은 좀 더 좋은 제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다 이상하잖아요. 경쟁이 좋은 제품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어떠한 단어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거 잘하는 사람은 해서 사람을 넣어줘야 문장이 쭉쭉쭉쭉 훨씬 더 잘 풀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meone who is good at competition. 경쟁을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 뒤에 아이디어가
경쟁으로 주어를 잡는 것보다 10배, 20배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Someone who is good at competition 혹은 a competitive person.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경쟁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주어를 가주는 게 문장 만들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시험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이런 거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딱 5. 평이한 난이도이죠. 자, 그래서 혹시 이번 주 시험을 보셨다면, 이제 곧 점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점수를 받아보시고 그냥 좀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점수가 내 실력이다. 네. 왜냐면 시험 문제가 너무 유난히 어려웠어. 그럴 때는 내 실력보다 레벨이 하나가 떨어진다든지 점수가 20점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시험이 쉬울 때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20점이나 30점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이번 주 시험 같은 경우는 딱 요게 딱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5일 후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